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2장에 들어갈 거예요. 보건 프로그램 기획 부분인데, 기획은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제공하는 내용들은 원론적인 이론부터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강이고 정리인 만큼 어떻게 보면 시험을 대비해서 풀어낼 수 있는 조금 간략하고 약간 요령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데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추려내고 골라내는 부분이 필요해서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기획 파트에 있어서는 기획 모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려내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냐, 이게 패치에 대한 설명이냐, 어떻게 빨리 가려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숨이 차서 조금 들으시는데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 프로그램 기획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들어갈 건 아니에요. 우리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획 모형이거든요. 그 기획 모형이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뭐가 나와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일명 우리가 PP 모형이라고 했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 아마 문제를 지금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수도 있지만 매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 근데 그것만 있느냐? 뭐 스마트, 패치, 매치, 맵, 이런 모형들이 총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을 공부하다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복습의 의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의 특징은 사실 얘가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고, 잠깐만요. 일단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그린 아저씨라고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 기억나죠? 그린과 크루터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가끔 객관식 문제에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막 이러면서 누가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린과 크루터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프리시드 모형이 먼저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 1970년도.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행까지만 거의 들어가지, 실행도 안 돼, 진단까지 들어가지, 실행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프로시드라는 걸 붙여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우선 총 8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 좀 수정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졌어요. 몇 단계라고요? 8단계. 그렇죠.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뭐예요? 진단 단계. 왜 우리가 요구 사정하고 문제 분석하고 이런 단계들 있죠? 그런 진단 단계로 흐름을 가고, 그 다음 5단계부터 우리가 8단계까지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실행 끝나자마자 우리 뭐해? 그렇죠. 평가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부터 영향부터 결과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예 문제집에 어떤 문제에는 그냥 1단계 이름, 2단계 이름 이렇게 해놓고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끝에 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 밝히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거,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가장 1단계에서 드러나요. 1단계가 뭐 하는 단계예요? 사회적 진단 단계. 뭐 사회적 사정, 뭐 이렇게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 진단 단계라는 말을 쓸게요. 사회적 진단 단계인데, 이때 진단하는 게 뭐예요? 행복해? 너 삶이 어때?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보건 프로그램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목적이 뭐야? 가장 궁극적인 거. 왜 해? 보건 프로그램. 누가 뭐 해주려고?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따라해 봅니다. 삶의 질 향상. 그렇죠.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 삶의 질이 어떤지 제일 먼저 묻는 단계가 1단계예요. 사회적 진단 단계라고 합니다. 그 삶의 질을 대놓고 삶의 질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2단계가 뭐예요? 네. 역학적 진단 단계예요. 역학적 진단 단계. 그래서 역학적인 부분에는 유전, 건강행동, 환경, 건강하고 관련된 유전, 건강행동, 환경을 같이 엮어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단계에서 나왔던 삶의 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건강하고 관련된 것 중에 유전이 문제인지, 그 사람의 건강 행동이 문제인지, 환경이 문제인지, 그걸 밝혀내는 게 역학적 진단 단계입니다. 자, 몇 단계라고요? 2단계. 역학적 진단 단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왔겠죠. 뭐 환경이 문제다, 유전이 문제다,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 행동이 문제다 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나왔으면 넘어가죠. 3단계로.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단계. 몇 단계라고요? 3단계입니다.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단계, 교육 및 생태학적 사정. 다 똑같아요. 그럼 2단계는 뭐냐면 결국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점이 건강행동이다라고 했을 때 소인성 강화 가능, 우리 소강가 이렇게 기억했던 거 기억나죠? 소인성 요인, 강화 요인, 가능 요인,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또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자, 소인성 요인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요인이에요. 이 사람 지식이 부족해?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왜? 지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요인, 이 3단계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단계는 아까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듯이 이 각 파트에서 부족한 것들을 밝혀냈을 때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인성 요인, 이 사람의 지식, 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2단계에서 밝혀졌던 것들의 요인이 작용을 하는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소인성 요인을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강화 요인을 봐요.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건강 행동이 문제였다고 했을 때 이 강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다이어트 한다고 엄마 나 운동 갔다 올게. 그래서 운동 갔다 왔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줘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자, 삼겹살 먹어. 치 하고 구워줘. 자, 강화 요인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낮은 강화 요인이죠. 내가 건강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라는 운동이라는 뭔가 식이 조절이라는 그 이제 건강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뭐 친구, 가족 이게 도와줘야 되는 강화 요인이 있는데 그 강화 요인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부족하면 그 강화 요인이 부족한 사람을 끌어당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원인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능 요인이요. 따릅니다. 가능 요인. 네, 가능 요인은 내가 그 건강 행동, 내가 어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냐, 가능하게 되어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싶은데 우리 집 주변에 운동이 없어. 운동기구가 없어. 자, 그래서 뭐 해줘요? 설치해 주는 거예요. 운동기구를.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죠? 보건소가 멀어요? 아니면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금연 클리닉을 다니고 싶은데, 너무 멀어. 나는 나 퇴근 시간이랑 금연 클리닉 퇴근 시간 똑같아? 야간 운영도 해주고, 아니면 금연 클리닉 찾아오는 금연 클리닉, 이런 것들이 다 가능 요인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가능 요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강화 요인은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소인성 요인은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 내가 지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자, 앞서서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나왔던 그 문제점들을 3단계를 통해서 분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어떤 걸 채워줘야 되는지 나오죠.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단계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4단계에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는 3단계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 내가 금연 클리닉을 하려고 그러는데 4단계 행정 및 정책적 진단 단계예요. 그리고 중재 조정 단계이기도 해요. 자, 이게 법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조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면 못하겠죠. 이제 그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3단계를 통해서 밝혀졌던 만들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4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해도 괜찮은 거냐라는 걸 한번 점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재조정으로 보건교육을 할 것이냐, 정책을 만들어줄 것이냐, 규제를 만들어줄 것이냐, 조직을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마무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 4단계는요 실행이랑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4단계 5단계 이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4단계는 행정 및 정책적 진단 단계, 중재조정 단계고요. 그리고 5단계가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단계가 실행이에요. 그래서 5단계 바로 실행 내려가고, 자, 우리가 요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렇게 디귿자로 가잖아요. 1, 2, 3, 4, 그 다음 5, 6, 7, 8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이 방향으로 내려가서 실행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무슨 평가를 해요? 프로그램 끝나고 하는 평가 아니고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하지? 여러 가지 평가 이름이 있지만 여기서 쓰는 건 과정평가예요. 자, 따라해봅니다. 과정평가. 그렇죠. 그래서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단계 때 봤던 소인성, 강화 요인, 가능 요인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나란히 짝짓기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그램 모양이. 프로시드 모양이. 자, 그 다음 거의 끝나자마자 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태행이 가장 좋아졌는지 그 효과가 가장 많이 발휘하는 게 요 영양평가 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양평가. 그렇죠. 영양평가 단계에 우리가 이런 건강행동이 좋아졌는지, 지식이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평가가 뭐예요? 그렇죠. 결과평가입니다. 결과평가는 뭐예요? 당장 우리가 1년, 내가 3개월, 오늘 달라진 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향후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10년 뒤 아니면 100년 뒤 그 뒤에 정말 이게 이 프로그램이 어때요? 이 기획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게 결과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평가의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뭐예요? 1단계에서 진단했던 그렇죠. 삶의 질입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질. 네, 삶의 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사망률, 발생률, 발병률 이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겠죠.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시드 기획 모형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기획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먼저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그들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뭐였는지 진단을 통해서 지나가고 실행하고, 그리고 과정, 그리고 끝나자마자 영양, 그리고 향후에 정말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결과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기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프로시드를 외우려고 했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내가 뭔가 기획을 할 때 요거에 따라서 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에서 하는 것들도 이런 단계를 많이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스마트 갈게요. 일단 프로시드 모형은 각 단계별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3단계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단계의 소인성, 강화 요인, 가능 요인이 각각 어떤 특징인지 한 번 더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정답에 가까우실